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윤성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번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에 대해 좀 재밌는 시선 혹은 관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를 공유하고자 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우선 이 문제가 좀 되게 많이 논란은 아니지만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미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유형이. 그리고 좀 한번 그러면 이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읽어보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는 거는요 두 번 미분하다는 뜻이죠. 이 정도로 적을게요. 그리고 두상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fx는 실근. 당연히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하니까 이제 그 사이값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f'이는 0보다 크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보죠. 제가 이제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정보가 많은 함수 혹은 정보가 많은 점, 수열에서는 항부터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데요. 얘는 당연히 fx가 정보가 많죠. 그러면 이 함수를요 fx에 대해서 고쳐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ax 플러스 b를요 넘겨줄게요. 네, ax 플러스 b를 넘겨주면요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1 합성 fx, 얘는요 어떻게 되죠? ln의 이 로그 함수에 이차함수가 합성된 함수,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문제에서는 쓸 것 같지는 않지만요,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얘 있잖아요. 얘는요 어떻게 되죠? 대칭성이 있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그 겉함수에다가 대칭, 선대칭이죠. 선대칭이라는 함수를 악성하면요 이 전체 함수도 선대칭이에요. 네. 자, 그러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중요한 관점이 좌변과 우변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같은 식이죠, 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특성을 공유할 거예요. 네, 특성을 공유해요. 그러면요 한번 이제 얘는요 fx를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우변은요 하지만요 좀 특징을 알 수 있죠. 얘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이 로그 함수의 이차함수가 합성된 함수에 이 직선과 차함수를 해준 거예요. 네, 일종의 차함수고요. 어, 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특별한 대칭성도 따로 없는 것 같고 차이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서 아마 좀, 그니까 이 순간부터 많이 막혔을 건데요, 도대체 뭐를 가지고 A랑 B를 구해야 되는지 네,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가 있었죠?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 실근이 있다, 이게 있었죠.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죠? 하나의 함수가 특정한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요 이래야 돼요. 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면요 항상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대입을 해봤더니 이제 그 도함수가 연속, 이런 거는요 이제 웬만하면 수능에서 맞기는 하겠지만요, 되게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할 때도 많고 사실상 엄밀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의를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존재해요. 근데 이 C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이제 FC가 0이 되는 점이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를 C라고 두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요 한번 이제 왼쪽의 함수를 보면요 얘는요 그냥 단순하게 증가하는 함수에 fx가 합성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요 개형이나 특징도 fx와 비슷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는요 이 함수는요 c에서 0일 것이고 왜냐면요 이 x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에서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니까 제가 좀 많이 들어본 풀이가 뭐냐면요 얘를 그냥 두 번 미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니까 풀어도 되긴 해요. 네, 되긴 하는데 막 뭐라 하죠? 그러니까 너무 결론적인 풀이 좀 이러니까 답이 나왔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 수투 공부하실 때 그 특정한 이제 식에 제곱이 포함이 돼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세제곱이 포함이 돼 있거나 그러면요 좀 특이한 점이었죠. 네, 접하거나 뭐 그런 점이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점들은 항상 중요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한번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만약에 그니까 미분 계수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존재한다라고 써도 되죠. FC는 0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FC 얘는요 그냥 없애줄 수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존재해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세제곱한 것도 존재하겠죠. 네, 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fx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 있었죠. 이 궤도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그쵸? 그러면요 이제 뭘 할지 보이죠? 이 좌변을 보면요 미트 x가 c로 갈 때 fx의 세제곱 곱하기 fx의 제곱 플러스 1 그쵸? 나누기 x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이 존재해요. 네. 그리고 얘는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죠? 되게 중요한 논리가 이제 좀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 되게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요 좌변과 우변은요 무조건 같은 식 같은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서로 공유한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아이고 좀 스포를 해버렸네요. 근데 뭐 어쨌든 얘는요 이렇게 돼요. 좌변에 똑같은 짓을 해줘도 네, 똑같은 짓을 해줘도요 둘 다 존재해야 돼요. 이게 그러한 경우는요 뭐밖에 없죠? 그냥 접하면 안 되겠죠? 세제곱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지나야 돼요. 변곡점을 지나면서 접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인수의 개수는요 이제 좀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다항함수에서는 좀 직관적이잖아요. 이 초월함수에서는요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1 코사인 x는 뭐 0의 개수 혹은 인수의 개수가 뭐 두 개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얘는 사실 그 이제 대학교 가시면요 이과 선택하시면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수학 과목이 미적분학이거든요. 거기에서 테일러 급수를 이제 처음 배우는데 그거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힘들지만요 이 변곡점을 지날 때는요 항상 삼중근 그런 형태예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요 당연히요 두 개의 차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 차함수의 함수값도 0일 것이고 그리고 접하기 때문에 미분 계수도 0일 것이고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의 값도 0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고등학교 수학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요 그 수투에서 3차함수의 성질 배우실 때 세시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뭐였죠?
일정한데 변곡점의 3배였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근과 괴수와의 관계에서요. 3차 항의 개수분의 2차 항의 개수는요. 이제 뭐였어요? 세시근의 합의 음수배였죠. 그쵸? 뭐 시그마 시근 이 정도로 적을게요. 그쵸? 그리고 이 직선이 영향을 안 줬던 게 이 세시근의 합의 그게 직선은 1차였어요. 두 번 미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0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 네, 변곡점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이것도 초월함수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초월함수에서 그 직선을 빼주면요. 변곡점에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요. 직선은요. 그냥 두 번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간편할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접해야 돼. 변곡점이 지나면서 접해야 돼. 이 직선과 여기 앞에 있는 이 로그 함수는요. 그러면요. 뭐 정해져 있죠. 어떻게 볼지는요. 네. 첫 번째 두 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변곡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두 번 미분했을 때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두 번 미분 0. 이 지점에서 이게 1번 이상 성립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맞는데 저는요. 좀 그러니까 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러한 함수 있잖아요. 얘는 좀 특별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로그의 2차 값상된 거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한번 미분해 줄까요?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분의 2x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얘를요 좀 고쳐 써주면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하고 뒤에가 2분의 5였으니까 얘가 4분의 1, 뭐 플러스 4분의 9 이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변곡점을 찾으려면요 사실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미분하기 싫거든요. 뭐 로그 씌워서 미분하면 조금 간단하긴 하겠다. 근데 뭐 네 저는 어쨌든 미분하기 싫어요. 이걸 한 번 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요. 변곡점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도함수의 극대 혹은 극소인 점이었어요. 왜냐면 변곡점은 공률이 바뀌는 점. 그러려면요. 도함수가 당연히 극대 혹은 극소여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산술 기하 평균 절대부등식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위아래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눠주시면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4의 x 플러스 2분의 1 분의 9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제였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9 그러니까 절대값의 x 플러스 2분의 1이 2분의 3이 될 때가 최대 혹은 최소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값은 이제 x는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리고 x는 1 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그때 혹은 극소였어요. 그쵸? 네, 뭐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일 때가 음수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소가 되고 1일 때가 극소가 되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얘는요 실근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려주면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아이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되고 뭐 여기 가운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근데 이제 x는 2일 때 증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함수가. 그러면요 a를 빼줬을 때 2에서는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후보는 여기나 여기인데 얘는 안 되겠죠? 빼주면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있으면요 이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적용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예, 값이.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b는요 간단하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요 근데 대칭성 때문에 1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이 이참수에는요. 어쨌든 대입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ln의 2분의 9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요 3분의 4죠. 플러스 b, 얘가 0이 돼야 돼요.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b는요 이거 좀 암산할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b는 3분의가 아니고,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계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어딘가에서. 위에가 3분의 2 그쵸? 여기가, 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아, 그 죄송해요. 이거 그니까 아니 맞는데. 계산 실수가 없었구나. 죄송해요. 이거 이거 맞고요. 네. 자, 그러면요. 얘가 0이잖아요. 얘를 한 번 넘겨주고 3분의 4만 다시 넘겨주면요. b는 어떻게 되죠? 얘가 넘어가니까 얘가 b가 돼요. 그러면요. 이제 구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이 l은 2분의 9를 빼주면요. 그냥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돼요. 네. 좀 되게 간단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는 것도 없고 계산도 사실 별로 없고 1번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요. 그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 같은 특징, 네, 특징을 공유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 미분 가능하다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제곱, 인수의 계수가 중요했는데요. 사실 이 유형은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아마 스포를 했을 텐데 이게 2024 학년도 6월 28번일 거예요 아마. 네. 여기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왜 똑같은 유형이냐면요. 사실 그냥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게 얘도 똑같아요. 우변은요 합성함수죠. 그리고 좌변도 네, 좌변도 합성함수네요. a의 x의 세제곱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코사인 파이 x를요 x,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b가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b의 합성 코사인 파이 x가 돼요. 네. 자, 좌변과 우변은요 특징을 공유한다고 했죠. 네. 보시면요 우선요 전체 함수에다가 이 선대칭인 함수를 합성했기 때문에요. 그쵸? 네. 이 좌변과 우변은요 모두요 첫 번째 x는 n, 네, n은 그냥 정수라고 쓸게요. 모든 정수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쵸?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니까 이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고 수학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합성함수 있잖아요. 합성함수는요. 합성함수의 이제 극값은요. 속함수의 극값과 겉함수의 극값의 합집합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얘를 미분해 줄게요. 얘를 미분해 주면요. 사실 a랑 b 빼고 미분해도 되죠. 그러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쵸? 2x의 대제곱. 네. 엥?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잠시만요.
아이 뭔가 계속 계산 실수를 안 했는데 찜찜하네요. 계산 실수를 한 줄 알고 1-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 겉함수를 미분해주면요. 그쵸? 자 그러면요 얘는요 이제 그 값이요 x는요 루트 2분의 3 풀만 루트 2분의 3이 텐데요 코사인 파이 x는요 마이너스 1과 이거 1 사이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요 겉에 있는 함수는요 그 값에 영향을 못 줘요 속에 있는 함수에 그 속에 있는 함수의 범위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함수에 그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 값에서는 그러면요 이 전체 함수는요 속함수의 극값만에 따라가요 그래서 이 x는 n일 때에만 극값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첫 번째로 이거 있잖아요 네 f의 0에서 f의 2를 빼주면 뭐 증가율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요 그냥 단순히 이제 두 개의 차이로 볼게요 1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0과 2는요 1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네 둘 다 이제 그니까 1이라는 정수에 대해서요 대칭이에요 0과 2만을 보면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죠 0, 1, 2는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요 그니까 우변의 대칭성 때문에 그 좌변 또한요 이제 대칭해야 돼요 네 그러면요 이제 F0이 F2가 되거나 F0 플러스 F2가요 2가 돼야 되거든요 1의 2배니까 근데 F0은 F2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빼주면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요 F0 플러스 F의 2는요 어떻게 돼요? 아 1이란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겉함수를 보시면요 얘는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전체 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수 그니까 특정한 수를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이 같으려면요 같은 그니까 두 수를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이 같으려면요 두 수가 같은 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수거나 그래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F0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F2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요 그쵸? 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이제 더 필요해요 왜냐면요 이제 사실 이거 그니까 이거 F0과 F의 값을 구한 거는요 사실 그냥 같은 조건을 쓴 거거든요 왜냐면 이 대칭성 때문에 그러면요 그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변에 있는요 함수는요 항상 x는 정수에서만 극값을 가져요 그니까 정수 x가 정수가 아닌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요 이 얘 있잖아요 이 좌변에 있는 함수도요 x가 정수인 곳에서만 그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쵸? 근데 겉함수는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이기 때문에요 x가 그니까 fx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요 항상 그 값이 생겨요 그쵸?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두 개는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좌변의 그 값과 우변의 그 값이 겹쳐야 돼요 그러면요 f1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점에서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요 그 점에서 그 값인데요 그거는 모순이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뭐 또 사이값 정리도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얘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값 정리 때문에 마이너스 1인 점이 무조건 그러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점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다른 게 되면요 다른 점이 되어버리면요 그 점에서 그 값이고 그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뭐 간단하게 다 풀었네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x에다가요 0을 대입을 해줄게요 그쵸? 여기에다가 f 그니까 뭐네 아니 그니까 네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요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4분의 3은요 어떻게 돼요? 얘는요 코사인 파이 x는요 1이기 때문에 x는 0일 때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x는 1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나와요? 1이 네 1이 맞죠? x는 1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f1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그쵸?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b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고요 그러면요 a는요 8분의 1이 되나요? 한번 검사를 해주면 맞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4분의 7. 얘도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유형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 우선 좌변과 우변은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을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좀 약간 새로운 지침 뭐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함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같이 출력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력돼요. 그래프에. 그렇기 때문에요. 특징을 공유해요. 이 특징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대칭성, 뭐 중근, 그쵸? 삼중근, 중근, 그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뭐 점근선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출제는 안 됐죠, 그쵸? 뭐 여러 가지 그냥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함수의 특징들이 공유가 돼요, 그쵸? 네. 또 그리고 어떻게 출제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합성함수에만 합성을 했는데, 합성함수란다. 그 다음 함수에만 합성을 했는데, 뭐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그쵸? 이런 거에 합성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네, 좀 악랄하게 그 초월함수 합성을 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두 번이나 냈고요. 이렇게 같은 유형을. 네.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요. 당연히 저보다 훨씬 똑똑할 텐데 이걸 아시고 내셨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 두 개가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네,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이게 약간 그니까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이중 모션 아세요? 그니까 네, 그 약간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 좌변과 우변은 결국에 이제 식이 달라서 따로따로 보면요, 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지만요,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그 특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 공통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합성함수는요, 평가원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값이 나오는 거는요, 뭐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죠. 특정한 행동을 두 번 연속하는 거는요, 사실 그냥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성함수는요, 무조건 잘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의는요, 좀 많은 선생님들이 올렸을 거고요.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한테 듣고 싶으시면 제 이제 채널에 네, 제 인스타 아이디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거에 문의해 주시면 또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합성함수는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합성함수는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첫 번째 논리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이러한 유형이 나오면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개는 결국 같은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를 기억하시고 푸시면요 되게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니까 제가 이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유튜브 강의나 그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푸신 분은요 아직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네,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네,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형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반박도 좋아요. 제가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릴게요.